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조국 당의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의 위선, 정말 이게 이런 자가 비례 1번 하는데, 근데 조국 당이 지금 비례에서 여론 보면 이게 엄청납니다.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석, 15석 떠들고 하면서 조국이 되게 온데 나가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게 상징적인 게 비례 1번 아닙니까? 조국이가 이제 투표가 2번 했죠,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박은정의 위선이 도저히 제가 묵고할 수 없어서 한번 이제 조국당 전체를 좀 이제 비판하는 마음에 1번 박은정이 과연 어떤 잔지, 또 이게 어떤 범죄로 수사받고 있는지, 또 이제 어떤 위선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박은정은 이제 1972년생이에요. 72년으로 이제 고향은 구미인데요, 구미. 남편도 이제 검사를 했죠. 지금 나왔지만 남편은 이제 이종건, 뿌리 근자 이종건 검사입니다. 저하고 이제 사법연수원 28기 동기. 그리고 이제 7반 같은 반입니다. 저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같은 반이니까 이종건을 잘 알죠. 그 판사 중에 조병구 판사, 김용 5년 때리고 옛날에 그 판사도 있고요. 근데 이종건 이분은 이제 먼저 1년 선배니까 아마 이제 시험 합격하고 그다음에 사교육 과외처럼 이제 후배들 과외 지도해주러 공부 가르치러 갔다가 아마 부인을 만나가지고 연애 결혼해가지고 아마 결혼한 걸로. 그래서 이제 부부 검사였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검사 시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특히 옛날에 2011년에 이제 나경원 의원은 이제 남편도 판사 아닙니까? 부장 판사 고법에 김재호 부장 판사. 이제 판사인데 어떤 기소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폭로를 한 거 아니에요. 박은정 검사가. 참 이게 좌파들이 원래 그래요.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이 김재호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 받았다. 실제 이렇게 황당한 주장을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이제 전혀 기소 청탁 수준이 아닌, 그래서 이게 끝난, 이때부터 이게 많은 무리를 일으킨. 그래서 이제 우리 법조계에서는 완전히 스톤 돌이죠. 아이 베이비, 스톤 베이비로 여자 검사 중에 양은정이, 2명의 은정이가 있다. 바로 이제 임은정과 박은정이다. 임은정은 다 아시다. 외모부터 아주 있잖아요. 임은정, 완전히 박은정. 임은정은 이제 옛날에 무죄를 구형했던 그것도 이제 문제투성이죠. 그래서 이제 2명의 은정이가 있다. 양은정. 그 정도로 법조계에서는 돌, 그 다음에 아이,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던 이런 이제 사람이에요. 근데 이자가 갑자기 남편도 이제 문재인 때 남편도 잘 나갔지. 왜? 다 운동권 출신이거든요. 남편인 이종건은 이제 서울법대 저보다 1년 선배니까 89학번. 운동권이죠. 심재철이가 88. 우리 심재철도 유명하잖아, 검사. 그 밑에 이종건. 그 다음에 저하고 동기가 김태훈이라고요. 옛날에 민자당사 증거하고 운동권. 그것도 있었죠. 김태훈, 이종건, 심재철. 서울법대 운동권 삼총사. 그런데 검찰에서 잘 나갔던 거예요. 김태훈이는 대장동 사건의 차장검사였죠. 4차장 검사. 대장동 사건 아시잖아요. 이렇게 3명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남편도 서부지검장하고 잘 나가고 하니까 이제 박은정도 이제 영전을 해서 추미애가 이제 장관할 때요. 바로 이제 감찰 담당관을 하게 된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수사를 많이 받는 거예요. 감찰 담당관 할 때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려고 온갖 무리한 수사를 다 한 거죠. 위헌 위촉부터 전부 불법 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유명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김건희에서 통화한 거, 이 통화 내역을 달라면 이게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근데 다른 이유로 이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어디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이걸 감찰에 이용해 보려고 쏘기가 사기치가 받아간 거예요. 그 통화 내역을. 그래서 이게 고소가 된 겁니다. 사기치가지고. 야, 검사가 검사를 왜 그냥 달라면 감찰 근거 없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목적으로 근데 한동훈이 수사하는 다른 목적으로 쏘기 가지고 자료를 받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감찰하는데 이용해 보려고 징계하는데 이런 자입니다.
법무부니까. 야,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 수사를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공수처에도 수사를 받고 있고요. 직권남용. 그다음에 그 검찰에서도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은정이는 게 양쪽에 공수처하고요, 검찰하고 양쪽에 다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피의자입니다. 이런 자각의 비례 1번이 된 거예요. 1번이. 그런데 문제는 감찰 담당관이가 잘하니까 이제 영전을 또 해치켜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남지청장을 보낸 거예요. 원래 성남지청장 하면 이제 그 검사장 승진 1순위거든요. 1순위. 다음에는 이제 검사장으로 많이 갑니다. 성남지청 하면. 근데 성남지청 가가지고 또 이재명이 터졌잖아요. 그 FC 사건. 성남 FC 사건을 이게 끝까지 몇 년 동안 수사를 안 하고 미룬, 이게 바로 이제 그 박은정입니다. 이 정도 봐도 옛날에 나경원 거, 그 다음에 윤석열 찍어내기, 그 다음에 그 수사받는 거, 그 다음에 성남지청장대 수사, FC 무마, 얼마나 게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문제되니까 이제 뭔지 자기는 이제 그 검찰을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 자천됐죠. 윤석열 정권이 바뀌니까. 그러더니 이제 갑자기 정치인으로 변신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저도 1번 상당히 예측을 했어요. 왜? 남편도 이게 큰 공인데 남편이 정치 안 넘어게 부인이 뭐 1번 가는 거고, 마땅히 또 검찰 아무래도 이게 자기들은 이제 검찰 독재 정권 어쩌고 하니까 박은정이가 상위 순번에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이자가 얼마나 위선인지 제가 오늘 그 단독 보도를 하나 보고 상당히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 뉴스원에 박은정이가 비례 1번이 됐잖아요. 어떻게 해가. 근데 해임까지 당했거든요. 비례 1번에.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 박은정이가요, 옛날에 라디오 뭐 이런 데서 발언했던 게 이제 막 새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옛날에 박은정이가 그때 한동훈 위원장 그때 검사 시절에, 왜 우리 유명하잖아요. 한동훈 위원장 비밀번호는 막 자릿수가 엄청나잖아요. 비밀번호를 왜 안 가르쳐주느냐 이렇게 막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수사받잖아요. 박은정이가. 자기가 수사받을 때는 나는 다 핸드폰 갖다 주고 비밀번호 알려주고 가지고 수사에 다 협조했다. 근데 한동훈 왜 당신은 비밀번호를 왜 안 가르쳐주느냐 이렇게 방송에서 박은정이가 엄청나게 떠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뭐 저는 이제 어떻게 방어했냐면, 아니 그때 한동훈 위원장 비밀번호는 필요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채널A 이동재 기자하고 사건이 수사인데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이 다 포렌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내용 몰라도 둘이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그때 아마 이제 별건 수사하려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통화 내역이 없나 요거 잡으려고 한동훈 비밀번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비밀번호 가르쳐줄 이유가 없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동재 기자 끌림이 다 압수수색 했기 때문에 포렌식. 그리고요, 원래 비밀번호 안 가르쳐주는 거 원조는 이제 이재명이다. 제가 이재명이도 옛날에 아이폰 2개 쓰다가 둘 다 압류됐거든요. 둘 다. 근데 그때도 이재명이가 절대 안 가르쳐주고 못 풀었습니다. 2개나. 그리고 이재명이가 옛날에 특강할 때 뭐랬어요? 여러분 절대 핸드폰 뺏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이라고 절대 뺏기지 말라고 강의한 적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밑에 유동규 보고도 정지상이하고 전화가 핸드폰 버려. 던져. 내가 주워가지고 숨겨줄게. 이런 게 이재명 집단 아닙니까? 근데 박은정이가 하여튼 중요한 거는 자기는 다 협조해주고 비밀번호 다 했는데 왜 한동훈 안 푸냐 이렇게 방송마다 너가 이게 떠들었는데, 오늘 보도를 봤더니 이 박은정이가 2022년 10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2022년 10월 달에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한 모습이 쇼츠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박은정이가 뭐냐? 그때 현직 검사 박 후보는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찍어내기 감찰했으니까 윤석열. 근데 2022년 10월 달에 놓가지고 이제 인터뷰하면서 나는 2달 전에 8월 달에 핸드폰이 어떻게 압수당했었다. 그리고 압수당했고 비밀번호도 당연히 협조드렸다.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저는 전체 검사니까 당연히 협조해야 된다. 따라서 이게 핸드폰 다 내고 비밀번호 어떻게 다 갈줬다. 이게 이렇게 떠들면서 한동훈을 까는데 이게 조회 영상이 막 8만 회가 넘네. 그러면서 이게 막 댓글 보니까 야 박은정이 대단하다. 한동훈과는 좀 다르네. 이게 대한민국 검사의 품격이네. 막 칭찬 댓글이 왜 자기는 핸드폰 다 내고 비밀번호 다 갈주니까 한동훈은 안 하지 않냐. 이렇게 이게 MBC 가가지고 떠들었는데 근데요 그 진실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야 찍어내기 감찰 논란이 있었잖아요. 수사 딱 이게 논란이 있고 나니까 핸드폰을 이게 바꾼 옛날 핸드폰을 이게 뭐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돌려버렸는지 옛날 핸드폰 딱 숨겨놓고 감찰 논란 수사에 딱 착수하기 직전에 또 기밀을 알겠지 수사 바로 이게 핸드폰을 교체한 바로 직전에 바꾼 깡통폰을 갖다 주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야 송영길하고 똑같은 송영길이도 도망갔다 오더니 이게 핸드폰 바꿔놓고 바꾼 거 갖다 줬대. 야 좌파들은 이종섭 대사 보고 바꾼 거 갖다 줘 그렇게 떠들더니 송영길이도 그렇고 지금 박은정이가 이게 기존 거 핸드폰 숨겨놓고 감추고 새로 핸드폰 바꾼 깡통폰을 갖다 주니까 열어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다잖아. 아무 내용이. 이게 뭡니까 이거. 그렇게 자랑해가 박수 받고 품격 있고 그렇게 욕을 하더니 핸드폰 바꿔치기 증거인멸 다 하고 새 핸드폰을 갖다 놓고 그래 갖다 줄 수 있지. 그거 네 권리야. 뭐 누구 나는 그래 봐. 송영길도 핸드폰 내라도 압수해가면 나도 안 갖다 줘. 그럼 자랑이라도 말해야 돼. 자랑이라도. 이게 좌파의 위선이라는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나 핸드폰 버렸습니다. 새로 바꾼 거 이거 하고 나 빌면은 못 가주겠습니다 하지. 왜 자랑질 하느냐. 자랑질은 자기는 그럼 왜 남을 욕하느냐고. 한동훈은 비밀번호 안 가준다고. 자기는 다 갖다 줬대. 근데 한동훈은 안 했다고. 이렇게 이게 쇼트 10만에 8만에 봤다잖아. 이런 게 위선입니다. 그때 심재철도 다 바꿨네. 이 좌파 뭐 터지면 핸드폰부터 바꿔. 심재철 검찰국장도 핸드폰을 교체했다. 그러니까 근데 둘이 막 아이디가 그때 왜 징계할 때 둘이 짜고 뭐 아이디 해가지고 카카오톡에 둘이 노지 않습니까? 그때 왜 이거 여기서 둘 다 바꾸치기 한 거에 증거인멸 하려고 심재철과 박은정이가 그래 그까지는 너 권리다 이거야. 너 뭐 도둑놈이 숨길 수 있지 범죄자가. 근데 왜 한동훈을 욕하면서 이게 자랑질하고 거짓말하냐 이거지. 이게 문제다. 그때 계정이 유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야 지금은 이제 박은정이가 공수처에 직권남용 조사받고 있고 중앙지검의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 피해자입니다. 황운하는 3년 1심에 조국이는 2심에 2년 지금 이게 박은정이 1번은 공수처와 검찰에 둘 다 수사받고 있는 이런 범죄자입니다. 아니 범죄자를 뭐 호주에 도피시키다더니 국회로 도피시키면 됩니까? 그 범죄자를 국회로 도피시키면 됩니까? 배지 달막이 있다 없어집니까? 이 죄가 다 교수 가지? 이게 범인 도피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그 조국 당요 그냥 뭐 얼떨결에 이재명이 미우니까 조국 당 어떻게 갈지 몰라도 아마 근데 이것도 심각합니다. 조국 당이든 그다음에 이재명 당이든 민주당이든 다 이게 국회 오면 안 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제가 박은정의 그 문제를 쭉 나열해서 한번 상세하게 말씀드렸는데 그 조국 당의 비례 중에 이런 자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가 있으면 다시 이제 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